자,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은 공매도를 기준으로 안전한 곳과 또 조금은 주의를 해봐야 할 곳, 크게 이렇게 두 개 정도로 갈래가 나뉠 듯 보이네요. 자, 대표적인 안전처로 꼽혔던 섹터, 바로 반도체였죠. 그런데 반도체 이전에 갑자기 또 완성차가 떠오르면서 완성차 부품주, 어제도 물론 기대감을 받았지만 많게는 10%까지 급등했다가 쭉 다시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윗꼬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의미를 알아야만 우리가 지금 조금 빠졌을 때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파악을 할 수 있을 듯 보이고요. 자,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인데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필두로 이제 본격적으로 봄이 들어오나 싶었는데 외국인의 마음은 우리랑 좀 달랐던 걸까요? 어제 하루라 쳐서 좀 괜찮았는데 자, 그저께부터 이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안에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이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종목들도 다시 힘이 좀 빠졌고요. 특히 필옵틱스, 유리 기판 쪽은 조금의 기대감이 얹어서 그런지 어제 꽤나 낙폭이 컸습니다. 자, 그런데 공매도 주의보로 꼽히는 이 섹터들의 공통점, 바로 이 기대감이 스며들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자, 대표적으로는 로봇, 그리고 어제 저희가 살펴봤었던 제철, 마찬가지로 공매도 타깃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현대제철에서 8조 원을 투자해서 미국의 제철소를 건설하겠다라고 밝혔고 여기에 장중에 중국에서 또 철강 생산을 감산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런 호재도 영 힘을 못 내고 오히려 넥스틸, 미국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대장격인 기업이죠. 휴스틸 전체적으로 10%가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각각의 섹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벽에는 어떤 이슈들이 나왔는지 오늘장 연결고리를 좀 찾아볼게요. 자, 먼저 LG전자입니다. 자, 어제 장 마감하고 나온 이슈인데요. 조주환 LG전자 사장이 미국이 만약 멕시코에다 관세를 부과하면 지체 없이 미국 공장을 풀가동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밝혔습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주총에서 이렇게 밝힌 건데요. 조 사장은 미국 테네시 공장에서 냉장고랑 오븐 등을 다 생산할 수 있도록 이미 부지를 준비해놨다면서 이런 가건물을 올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가 발효되더라도 지체 없이 나설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LG전자는 이렇게 미국에서 판매하는 가전의 상당 부분을 멕시코에서 들여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처 방안을 마련한 건데요. 더불어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서 냉난방 공조, 전장 등의 사업도 강화하겠다라는 방침을 덧붙였습니다. 여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맺은 전략적인 또 파트너십이 있죠. 그런데 바로 이 MS CEO와 현지 시간 26일에 만나서 또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걸로 전해지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LG전자, 요즘 LG이노텍도 상당히 선방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한화에서 현대, 그리고 다음 타자는 LG가 될지 좀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기사 넘어가 볼게요. 자, 닷새째 확산되고 있는 경북 의성 산불 소식입니다. 자, 이 산불이 강풍을 타고 경북 북동부권 시군까지 빠르게 번지면서 이 사망자와 부상자 또 실종자가 인명 피해가 가파르게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자 등이 산불에서 뿜어나오는 연기들을 미처 피하지 못해서 질식하거나 근접하는 불길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 황급히 대피하다가 변을 당한 걸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새벽 6시까지 산불이 휩쓸고 간 현장에서 발견된 사망자 모두 12명이었는데 조금 전에는 또다시 15명까지 늘었다라는 속보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 다수가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대피 문자를 받더라도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하고 또 차를 몰고 나오더라도
야간에 이 불씨를 피해서 현장을 안전하게 빠져나오는 게 쉽지 않았을 걸로 추정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자나 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행인 건 또 내일 비 소식이 있는 만큼 이 산불 세력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되길 저희도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이분과 함께 시장 투자 전략 같이 세워보겠습니다.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장을 복귀해봤을 때 크게 공매도를 기준으로 두 가지로 좀 갈라지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먼저 공매도의 대표적인 안전 섹터라고 한다면 요즘에 부상한 건 또 자동차가 힙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도 자동차 SL을 또 관심주로 주셨던 바가 있잖아요. 네. 자, 근데 가긴 갔는데 좀 시원치 않더라고요. 이런 윗꼬리가 달린 의미들을 어제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단기간에 상승한 부분에 대한 차익 매물이 출회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자동차 섹터는 뭐 한 달 전쯤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동안 계속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이 있었고 그동안 어느 정도 이제 강한 이슈로 돌파가 나오면서 그냥 매물대를 소화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뭐 지금 어제 좀 빠졌다 이렇게 뭐 올라가다가 빠졌다라고 해서 크게 걱정하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매물이 소화되고 난다고 한다면 저는 본격적인 좀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의선 회장이 미국에 가서 정말 큰 결단을 내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이 부분이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4년 동안 31조 원 가량의 투자에 대한 부분이 리스크가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관점으로 또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기업가, 대표적인 우리나라 그룹 중에 회장님 한 분이 가셔서 그러한 큰 결정을 했다는 것은 그러한 돈을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어떠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 현대차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관련 섹터군들에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했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고 한다면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으로 인해서 좀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기적이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댓글을 한번 보시면 기아를 보유하고 계신데 어제 빼는 거는 조금 심하긴 했어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은 근데 이게 오늘까지는 어떻게 될지 좀 기다려보고 뭐 추매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겠죠? 뭐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네. 어제 딱 좋은 소식이 나와서 예. 좀 되게 급등이 나왔을 때 하필 또 고점에서 사신 분들이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그때 사셨으면 조금 저는 끌고 가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만약에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손절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조금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오히려, 전략이 예.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 어. 자동차 섹터분들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현대부터 기아 뭐 여러 가지 지금 자동차 주들이 트럼프 관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주가는 굉장히 못 올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조선이랑 방산 올라갈 때 현대나 기아에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많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요. 그 답답함을 버텼는데 이제 조금 이제 올라온 상황이고 예. 신규로 만약에 접근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하산하기에는 좀 아쉽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여기서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만한 그런 긍정적인 소식들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좀 끌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L이 말씀해 주시고 나서 참 수익이 많이 나서 네.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하려고 네. 했는데 SL은 어제랑 그제 그렇게까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더라고요. 이미 많이 올라서 그런 부분이 있겠죠. 다른 자동차 섹터군들에 있는 종목보다 힘이 네. 좋았어요. 맞아요. 힘이 좋았고 예. 근데 이제 뭐 물론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또 빠진 건 아니라서 제가 봤을 때는 힘이 아직도 살아있다. 그리고 SL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차 그룹이 만약에 이제 글로벌 생산 증가, 그러니까 미국향 공략을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대표적인 수혜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GM의 픽업 트럭에 대한 그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 픽업 트럭이 생산량을 늘리면은 거기에 들어간 이 헤드램프가 이제 SL 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대차에 대한 수혜, 그다음에 GM에 대한 수혜, 양쪽 수혜를 다 받을 수 있는 SL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저는
지금도 네. 더 갈 자리 많이 남았다. 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계속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제 저희가 부품주와 완성차를 같이 점검을 했었는데 그때 오히려 현대 기아차에 납품하는 기업들은 마진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부품단보다는 메인을 완성차를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라는 대답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돌파구가 SL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GM에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아직 좀 덜 갔기 때문에 화신만큼 좀 쏘아 올려줄지 같이 기대해 볼게요. 자, 완성차 부품주 여기서 정리하고요. 이번에 반도체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봄이 온다 했는데 외국인 매도도 규모는 크지 않지만 연속성을 꽤나 보이고 있어요. 이틀. 이틀 너무 좀 그릇이 작나요? 이게 마이크론이 네. 참 이런 사태를 네. 좀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근데 합니다. 마이크론 네. 실적하고 그러니까 급락을 한 것 치고는 좀 괜찮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좀 예. 실적 발표하고서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갑자기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그러네요. 네. 급락이 나왔죠, 지난주에. 음. 그래서 어제도 또 하락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마이크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막상 이제 글로벌 IB에서는 앞으로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좀 된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반도체 우리나라 소부장 그리고 반도체 메인 기업들 주가를 좀 누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러한 영향도 있겠지만 약간 이재용 회장의 행보도 한몫하지 않았나. 왜요? 왜냐면 이게 약간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지금 관세 미국에서? 돌파한다고 미국에 갔는데 왜 이재용 회장은 중국에 갔냐? BYD 왜 만났냐? 샤오미 왜 만났냐? 지금 네. 이거거든요. 그래서 예.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과거에 2015년쯤에 삼성전자가 그 BYD 쪽에 5천억 가량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회수를 했는데 막상 지금 BYD 주가는 엄청나죠. 엄청.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용 회장이 아무래도 지금 BYD를 만났던 이유는 전장에 관련된 부분, 그러한 차량용 정장이라던가 뭐 자율주행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려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 하필 중국이냐 뭐 이런 세간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반도체에 좀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모르죠. 왜 이재용 회장은 중국을 갔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도체 섹터는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좀 뭐 펀더멘털의 훼손은 아닐까요? 그럼? 펀더멘탈이라기보다는 네. 지금 그냥 이제 글로벌적인 시장의 영향도 받는 거고 칩스펍에 대한 우려가 좀 가장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결국에는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에서는 지금 이 관세에 대한 어떤 대응책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그널이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이러한 우려 속에서 좀 미리 하락하는 것이 아니냐. 그동안 좀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지만 그 부분을 다시 좀 반납하는 흐름은 아무래도 그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이게 반도체를 향한 투자자분들의 의구심이 좀 짙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인 것 같아요. 자꾸만 가다 말다 가다 말다 이런 게 또 반복되니까 또 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우리 이조 본부장 지난번부터 소개해줬던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동진세미캠, 주성 엔지니어링. 어제장만 보시면 안 되고 네. 긴 그림으로 봤을 때 꽤나 수익을 챙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또 한 종목 부탁드렸거든요. 네. 계속 봐도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옵션을 또 제공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뭐 동일세미캠 주성 엔지니어링 좋은데 지금 저는 오늘 또 말씀드리고 새로운. 싶은 건 있어요. ISC라는 종목인데 ISC요. 네, 이 종목은 정말 약간 비운의 종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운. 왜냐면 과거에 한미반도체랑 이제 HBM 관련주들 1차 랠리 나왔을 때 그때 같이 올라갔었던 종목이에요. 주가가 한 11만 원대까지 갔었는데 오.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근데 사실 최근에 소부장들 반등할 때 살짝 반등 나왔다가 그다음부터 힘을 많이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ISC라는 기업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실리콘 너버 방식의 테스트 소켓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리노공업이 경쟁사죠. 근데 그죠. 리노공업은 포고핀 방식이라서 아예 타입 자체가 달라요. 근데 실리콘 너버 방식에 대한 강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저는 왜 주가가 지금 현재 여기에 있지?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실적도 잘 나왔고 그다음에 앞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SKC 계열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리기판에 대한 모멘텀도 받을 수 있고 또 SK 하이닉스에 대한 모멘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주가가 좀 평가가 덜 되지 않았나. 네. 왜냐면 하이닉스라던가 SKC에서 만약에 뭔가를 테스트 소켓이나 이런 물량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ISC를 활용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뭔가 연결고리는 없습니까? 네, 뭐 근데 사실 있죠. 있는데 뭐 유리기판용 테스트 소켓이라던가 이런 모멘텀 자체는 있는데 실상 주가는 아직 반응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못 올랐고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6만 원대 가면은 이상하게 리바운드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가격대가 다시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 ISC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리노공업에 대한 언급들은 꽤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항마인 ISC는 처음 나온 것 같아요. 특히 그거 아세요? 우리 이지은 대표랑 네. 종목을 보시는 눈이 굉장히 비슷하신데 네. 이지은 대표는 리노공업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지난주에. 네. ISC, 대항마로 드디어 여러분 두 분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저희 같이 기억해보고 있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반도체, 뭐랄까요, 레거시 쪽의 점검은 마쳤는데 어제 장 보신 분들은 이게 좀 걸릴 겁니다. 유리기판인데요. 유리기판은 물론 다른 섹터랑 비교했을 때 조금은 구체화될 수 있는 일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와 어제 보니까 낙폭이 꽤 커서 이거는 네. 공매도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다른 연유 찾으셨습니까? 뭐 사실 이런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대감이 과했던 게 이제 현실화되는 과정 그죠. 속에서 그만큼 못할 것 같을 때 그 실망감에 대한 차익 매물이 네.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리기판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 옛날 사례를 보면은 5G가 그랬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 NFT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기대감에 엄청 상승이 나왔다가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줄 뭔가가 부재할 경우에 그 실망에 대한 하락은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유리기판 관련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뭔가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다시 강하게 반등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그러한 과정 속에서 과연 이제 여기서 주가를 상승할 만한 이제 새로운 모멘텀 네. 우리가 그동안 기대했었던 거 말고 뭔가 나와줄 수 있겠냐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단기간에 어떤 기대감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뭐 빅테크 기업이라던가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유리기판과 관련된 뭔가 도입이라던가 네. 이러한 뭔가 연결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본부장님이 소개해 주셨던 캠트로닉스도 유리기판에서 꽤 수익을 얻었었는데 어제 10% 급락. 그럼 여기서 우리 잠깐 소나기는 피해가는 게 좋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좀 미리 사셨던 분들은 네. 이제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이게 또 다시 반등이 나오겠지만 과연 그때가 언제냐를 그럴 본다면 수 있죠. 역시나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동안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섹터군들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회피 물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매주 뵙고 있기 때문에 또 유리기판이 꿈틀꿈틀 거릴 때 모셔서 다른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공매도 안전처로 꼽혔던 자동차와 반도체 다시 한번 돌다리 두드려 봤고요. 이번에는 좀 비를 피해 갈 만한, 가야만 하는 공매도 대피처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주의보가 내려진 곳들을 보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대감으로 갔던 것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대표적인 게 로봇입니다. 자, 현대차도 지금 로봇 생산에 대해서 어떤 투자를 하겠다라고 어제 밝혔는데 네. 전혀 힘을 못 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현대차가 로봇 생산 밸류체인들을 확정 중에 있다라면서 SOS랩, S&T 모티브, 현대모비스 이런 기업들이 조금 거론이 되곤 있어요. 네. 로봇 어떻게 같이 좀 피해갈까요? 일단은? 일단 지금 대장주들이 약간 좀 미끄러지는 상황이라 네. 피해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좀 로봇주들의 행보를 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먼저 스타트를 끊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사실 두산 로보틱스가 있었죠. 그러고 나서 어쨌든 삼성전자가 계열사로 합류시키는 과정 속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 다음 타자가 이제 유일 로보틱스랑 T 로보틱스였고 이제 그 이후에 나갔던 게 이제 클로버
예, 예, 그죠. 현대와 관련된 아, 그런 쪽인데 제가 RS 봤을 때는 오토메이션도 괜찮았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약간 잡음이 있는 지금 LG 쪽과 관련된 로보티즈 이러한 쪽으로 확장이 되나 싶었는데 지금 대장이 무너지면서 다 같이 지금 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맞습니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살아나기 위한 동력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그동안 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만약에 이 공매도가 재개되는 시점에서 다시 로봇주들이 한 번 더 추가로 차익 매물이 나온다고 한다면 아, 이제 당분간 좀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로봇이라는 산업 자체가 중장기로 본다고 한다면 당연히 4차 산업의 핵심 어떤 산업이고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업은 맞기 때문에 저는 보시는 게 맞는데 그러면은 삼성이랑 SK 쪽에서 랠리가 나왔기 때문에 현대 쪽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에서 나올 만한 그런 이슈들 그리고 지금 그쪽과 연결된 기업들 위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이 있나요, 혹시? 뭐 KNR 시스템도 그렇고요. 아. 그다음에 클로봇도 지금 조정이 나왔지만 역시나 네. 현대 쪽과 관련이 있고 특히나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에서 뭔가 지금 하고 있는 쪽과 연결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만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일 수 있다. 뭔가 나왔을 때 이러이러한 기업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또 철강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중국이 지금 감산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어제 나왔어요. 그리고 제일 핫했던 건 현대제철의 투자인데 네. 뭐 호재가 많았는데도 분위기 영 안 좋습니다. 세아제강 10%, 넥스틸 10%. 어우, 급락 규모가 장난이 아니에요. 참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네. 이제 중국에서 감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철강과 관광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빠진 이유는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로 인해서 좀 시세가 나왔는데 지금 중국 감산이라던가 이런 소식에도 힘을 못 내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지금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이런 것들을 좀 기다리면서 그거에 대한 좀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이 올라갔거든요. 많이 올라간 만큼 그러면 이제 이쪽 섹터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진행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그 사업에서 점유를 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이고 또 얼마 전에 이런 소식도 나왔죠. 대만에서도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온 만큼 지금 그러면은 그 프로젝트가 진행됐을 때 미국에서 과연 우리나라한테만 그 프로젝트에 어느 정도 주도를 줄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럼 비중이 만약에 우리나라 비중이 줄어든다고 한다면 그동안 기대는 거의 뭐 우리나라가 알래스카 그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한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일본도 들어오고 그죠. 대만도 들어오고 그럼 우리나라가 과연 점유를 얼마나 할 수 있는 거지? 이거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제 뭐 중국 감산에 대한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빠진 이유는 이 부분이 좀 강하게 반응이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실망감이라면 우리 철강주는 투자를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네. 좀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데는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강관이라던가 철강과 관련된 쪽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알래스카 네. 프로젝트 때문인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부분이 정말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로 사업에 참여하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저는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좀 관망하시면서 피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강주도 다소 보수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저희가 공매도 안에서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떤 것들은 조금 피해가는 게 좋을지 쭉 점검을 해봤는데 그렇다고 공매도가 있다고 해서 투자를 안 하고 또 손을 놓고 있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공매도 전까지 좀 볼만한 어떤 재료가 있다면 뭔지 힌트를 좀 얻고 싶은데요. 우리 투자자분이 이런 글을 마침 올려주셨네요. 자, 유튜브 보시면 성장성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지금은 공매도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성 있는 가치주를 봐야 하지 않나요?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실적이 조금 견조한 기업들은 확실히 그 타겟 섹터 안에 있더라도 잘 선방을 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맞는 말씀인데 네. 가치주 좋죠.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 보시면은 실적이 잘 나오고 분명히 뭐 가치주로서 평가받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자동차 섹터, 그렇죠. 현대가 현대차. 그렇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가 어렵냐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이제 주식 투자할 때 가치로 평가를 하는 펀더멘탈이라던가 이러한 재무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이 주가 상승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지 않고 오히려 지금 트럼프부터 시작해서 외부 정세, 그러니까 이러한 매크로적인 부분들과 국제 정세에 따라서 더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저 말씀이 뭐 틀렸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네. 어쨌든 시간을 두고 보면은 우리가 뭐 한 1, 2년 지나고 나서는 그래, 가치주가 맞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바라본다고 한다면 사실 저 가치주들보다는 오히려 성장주가 오. 탄력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네. 관세에 대한 우려와 뭐 여러 가지 지금 중국에서도 어제 미국 소비자 관련된 신뢰 지수가 나왔는데 굉장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지금 펀더멘탈, 그러니까 시크리컬 업종들보다는 네.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의 영향을 덜 받는 성장주 쪽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지금 외부 변수도 조금 피하면서 공매도도 피하면서 어떤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네. 성장주 어떤 게 있을까요? 딱 하나가 있죠. 바이오도 있는데 네. 저는 바이오는 물론 성장주지만 네. 지금 요즘 공매도 얘기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일부 종목군들은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아, 네, 그래서 예. 차라리 2차 전지 쪽이 낫지 않겠냐. 그거는 공매도 대차잔고가 거의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네, 그렇긴 하지만 그 그럼에도 기업 빼고. 불구하고 예. 우리가 딱 이렇게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2차 전지가 여기서 빠질 자리가 더 남았냐. 네. 이걸 생각해 보면 그러면 공매도를 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그거를 통해서 뭔가 이득을 취해야 되는데 과연 공매도에 타겟이 된다고 해서 2차 전지가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폭락이 나올까를 생각해 보면 조선이나 방산이 오히려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 차라리 그런 가격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쪽이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안에서도 사실 저희에게 주어진 옵션이 꽤 많습니다. 종목군이 많기 때문인데요. 굳이 그러면 네. 이 섹터 안에서 대차장구 비중이 높은 기업 말고 그렇죠. 좀 괜찮은 말씀해 네. 주셨던 것처럼 타겟도 피하고 변수도 피할 수 있는 종목은 뭔가요? 종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필에너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필에너지요? 네. 오, 좀 오랜만에 듣네요. 네, 오랜만에 들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이 빠졌어요. 그동안 시장에서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네. 원통형 배터리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원통형. 네, 이제 원통형 배터리가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로봇이라던가 다른 쪽에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필에너지는 삼성 SDI가 지분을 거의 14%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 SDI가 2조 원 유상증자의 목적이 투자를 위한 거였고, 근데 그 지분 투자를 한 기업 중에 하나가 필에너지고, 그러니까 원통형 배터리와 관련된 그 부품 공급에 대한 확대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필에너지 같은 종목이 좋지 않겠냐 싶습니다. 원통형 배터리 시장 안에서 기대감을 좀 걸어보자. 오히려 대장이 아니라 그 아랫단에 있는 필에너지를 갖고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공매도를 피할 수 있는 섹터부터 그 안에 오히려 들어가서 사각지대를 노리는 전략까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이주호 본부장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